오늘은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즐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프레즐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정도로 표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프레즐의 반대말은 뭘까요?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심 탈레브는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즐의 반대말은 강한이나 깨지지 않는 이 아니라 다음 보실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존재, 근육, 면역 시스템, 살아남은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없애려 애쓰지만 진짜 강한 시스템은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기회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쇼크 때 진단키트와 비대면 소비 등이 기회를 봤었고, 러우 전쟁 발발 때는 방산 원자재 상사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관세가 문제죠. 그러면 관세가 문제가 된다면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 화장품, 게임, 콘텐츠 등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혹은 관세 대응을 잘하는 기업, 즉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기업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다만 리먼 사태처럼 시스템 리스크 문제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시장의 전멸 상태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치솟는 금값에 금리까지 금은방으로 모인다고 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금 보유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보다 이제 영국과 일본 쪽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단순히 안전자산을 확보하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달러 대비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삼성증권에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 즉 글로벌 무역 및 통화 체제의 재편일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그 목표를 미국이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뼈아픈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관세 이슈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그 칼날의 대상은 적자 품목들일 겁니다. 자동차나 IT, 의약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회가 된다면 흑자 품목에서 볼 수 있겠죠.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항공기 부품, 그리고 원자재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마침 역사적으로 무역과 통화체제의 재편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패권 국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러우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높은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겠고 미국의 군사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선, 방산 등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자, 간밤 다우지수가 0.5% 하락했습니다. 근데 관세 이슈, 노이즈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다고 시장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경기 침체에 민감한 다우지수보다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이 더 크게 밀린 것. 이것은 경기 침체 공포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주도주의 차익 실현 관점이 시장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반취약성 개념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취약성을 키우는 과정 중에 위치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 변동성을 단순한 공포로 볼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기회로 볼지 그 관점이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